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안에 올해 첫 유해성 적조가 발령됐습니다. 10월에 적조가 발생한 건 8년 만인데 경상남도가 긴급 방제에 들어갔습니다.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 당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댐 관리에 실패해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으로 2달 가까이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모임이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의 집합 제한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경남의 학교 현장은 19일부터 사실상 전면 등교 수업이 시작됩니다. 학교 여건에 따른 방역 대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경남의 올해 첫 유해성 적조가 남해군 해역에서 발생해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0월에 적조가 발생한 건 8년 만인데 경상남도와 남해군이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해군 미조면 앞바다입니다. 바닷물이 검붉게 변했습니다. 유해성 적조입니다. 적조가 발생한 이곳 남해 해역을 중심으로 여수 성두리에서 통영 수우도까지 적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남해군은 양식장 피해 예방을 위해 선박 15척을 동원해 황토 살포를 비롯한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적조 소멸시까지 종합상시를 설치 운영해서 적조의 찰 결과와 어장관리 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경남 해역에서 10월에 적조가 발생한 건 2012년 이후 8년 만입니다. 유해성 적조는 대체로 7, 8월에 나타나 늦어도 10월에는 소멸하지만 올해는 첫 적조가 때늦은 가을에 발생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일본 해역에서 소멸한 태풍 차놈의 영향으로 바닷물이 섞이면서 적조 생물의 먹이인 영양물질이 표층으로 많이 공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유해성 적조 생물의 밀도는 밀리리터당 50개체에서 300개체로 지금 당장 큰 피해를 낼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천에서 10,000개체 정도, 이 정도 출현해야 이제 일반적으로 수산피해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출현하는 건 50에서 한 300개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로 수산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유해성 적조가 남해군 해역에 당분간 머물고 다소 느리게 여수 해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혹시 모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난 합천등지에서 댐의 과다한 방류가 원인으로 지목됐죠. 댐 수위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환경부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지난 8월 5일 초당 120톤을 방류하던 합천댐이 8일 오후에는 20배가 넘는 초당 2,700톤을 방류하면서 순식간에 하류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7월 말 저수율을 90% 넘게 유지하다 한꺼번에 물을 흘려보낸 탓에 곳곳이 침수됐다고 주민들은 토로했습니다. 합천댐에서 방류량을 초당 2,700톤이라는 그 문자를 받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있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긴 장마와 집중호우에도 저수량과 방류량 조절 등 댐 관리에 실패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홍수기 전에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로 확보해서 홍수가 났을 때 부담이 되는 그런 방류 규모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댐 하류 지역 홍수 예방 대책이 최근 잦은 집중호우나 기후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수해 책임이 있는 환경부가 조사위원회를 꾸린 것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환경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환경부에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명하고 이런 거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환경부로 물관리가 통합된 뒤에도 하천관리는 국토부에 남아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청명한 가을 하늘과 함께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에는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바람까지 약간 불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는데요.
낮에는 20도 이상 오르며 포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기온 14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하며 어제보다 낮게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진주 23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출근하실 때 짙은 안개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아침까지 일부 경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안개가 낀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낮 동안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0도, 함안은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2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산청 10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0도, 합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죠. 경남도 1단계로 완화됐는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이상훈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첫날 2달 가까이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나 모임이 허용됩니다. 100명 이상이 한꺼번에 모이는 전시회 등은 4제곱미터에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스포츠 행사는 관람석의 30%까지, 국공립시설은 5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은 집합 제한이 유지되지만 그중에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등 5종은 이용 인원을 허가 면적 4제곱미터에 1명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추가 적용합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여전히 집합 금지입니다.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또 불법 방문 판매 및 유사 방문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계속 유지됩니다.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돼 복지관과 경로당 등은 운영이 재개됩니다. 예배 등 종교 집회도 허용되는데 25일까지 소모임과 식사 금지는 유지됩니다. 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특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고 제한된 인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3일부터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방역 책임을 다하도록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조치도 강화합니다.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가 가능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연휴발 지역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창원 60대 남성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에 사는 아들이 자택을 다녀갔고 아들이 확진되면서 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사한 끝에 확진됐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그동안 등교 수업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했던 경남의 학교 현장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사실상 전면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하지만 과밀 학급의 방역이나 마스크를 벗는 급식 현장에서의 방역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어서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등교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경남의 초등학생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면서 19일부터는 전면 등교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매일 등교 수업이 경남교육청 방침입니다. 다만 경남의 500여 초등학교와 중학교 200여 곳 가운데 과대 과밀학급에 해당하는 67곳은 하루 밀집도를 전교생의 3분의 2까지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학교는 등교 인원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조정해 매일 등교 수업을 추진합니다. 격차를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 돌봄 공백을 좀 줄이고자 조금은 더 선제적으로 저희가 교육력, 학습력을 좀 더 강화하려고 이번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학교 여건에 따라 과밀학급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마스크를 벗는 급식소에서의 방역은 어떻게 할지 등 방역 대책 마련이 관건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또 확진자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고 또 이제 아직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가 제대로 이제 쓰고 있는 것도 조금 불안하고요.
경남교육청은 시차 배식이나 교실 배식 방안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학교별로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보다 세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학생 식사 교대 시에 식탁 칸막이라든지 손잡이를 소독을 하고 환기를 더 철저히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남교육청은 새로운 등교 방식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범 운영한 다음 문제점을 보완해 오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청사가 12시간 이상 폐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해시는 A 사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으며 김해 도시개발공사는 경영개발본부장의 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새로운 사장을 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아동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국적에 따른 차별 지원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외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생 830명과 중학생 248명에게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씩, 중학생은 15만 원씩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입점을 두고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는데요.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대형마트 수요까지 빨아들이는 이른바 도심 공용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주촌 선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코스트코 김해점. 최근 김해시에 건축 허가를 얻으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됐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과정만 남았는데 상인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주변 5km 이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3곳은 물론이고 23개 중대형 점포들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점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상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상권마저도 코스트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마저도 몽땅.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최근 국정감사에선 도매와 소매가 가능한 창고형 대형마트, 이른바 공용 복합 쇼핑몰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범위를 현재 1km에서 20km로 확대하고 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하인 대형 유통시설이라도 교통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현행 주무부처가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해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고 밝힌 가운데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오는 상황이라 앞으로 법안 개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창원 상복산단과 하동 대송산단, 산청 한방 항로화산단 등 경남 5곳 산단 분양률이 0%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 산단은 24곳에 289만 제곱미터로 경북, 전남, 경기에 이어 4번째로 많았으며 특히 분양률 0%인 곳은 경남 5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33층 주상복합 건물 화재 당시 70m 이상 고가 사다리차가 없어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경남에서도 이 같은 고가 사다리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남에는 모두 342곳에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있지만 초고층 화재 진압이 가능한 70m 고가 사다리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경남에서도 독감 예방 접종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만 접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 13세에서 18세 이하는 오늘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은 19일부터, 만 62세에서 69세 어르신은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재개해 시행하고 있으며 접종은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제41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창원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를 부마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마련합니다. 제41주년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식은 오는 16일 오전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창원시는 14일과 16일 유튜브로 부마 민주항쟁 사회포럼과 부마 민주음악제를 생중계합니다. 또 17일부터 이틀간 부마 민주 영화제를 열고 18일엔 창원시 자체적으로 기념식과 제막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진주성 촉성문에서 진주성의 역사를 빛으로 재현합니다.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로 재현되는 진주성의 역사는 김시민 장군의 진주대첩과 진주성 하늘을 날았다고 전해지는 비거, 진주 건무 등 10개의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거창군 신원면과 신원초등학교가 신원 신바람위원회를 구성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작은 학교를 살리는 데 나섰습니다. 신원 신바람위원회는 귀농농가의 빈집과 일자리를 소개하고 면민과 동창회에서 기금을 조성해 학교 특성화 교육과 학생 복지를 늘리는 내용으로 이달 말 전국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겨울철 도로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부산국토관리청과 경남 18개 시군 경찰서와 함께 상습 결빙 구간을 재조사해 기존 288곳에서 370곳으로 늘렸습니다. 또 지방도 관리 규정도 개정해 상습 결빙 구간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발광형 안내 표지 200개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드론 영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웍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드론웍스 플랫폼이 갖춰지면 현장에서 촬영한 드론 영상을 웹과 연계시켜 건설 현장 관리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일 수 있고 공사 계획과 설계, 시공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집니다. 김해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생활 쓰레기 처리비를 인상합니다. 김해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쓰레기 양은 하루 평균 200톤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7.6% 증가했고 장유소각장의 일일 처리 용량을 넘는 20에서 30톤의 쓰레기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 부산에 위탁 처리하는 실정이라 처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시민 1인당 연간 6,000원 정도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가 마산만 내만에서 법정보호종인 기수갈고둥이 서식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수갈고둥이 발견된 곳은 창원천과 남천, 양곡천, 내동천 하류며 봉암갯벌 부근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체계적인 보존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3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